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아일랜드에서 발생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은 현재까지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 피터 버그만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9년 6월 16일 오전 6시 45분 아일랜드 북서부 슬라이고 근방의 로스즈 포인트 해변에서 항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은 해변에 엎드린 채 상의는 남색 티셔츠를 하의는 수영복 위에 속옷을 입은 상태였죠. 언뜻 보기에는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사람이 떠밀려 올라온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딱 봐도 이렇다 할 보이는 외상도 없었고 주위는 혈흔이나 흉기, 싸움이 있었던 흔적, 심지어 발자국도 없이 깨끗했거든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도 처음에는 단순 익사 사고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출구 없는 미궁의 시작일 뿐이었죠. 시신은 키 179cm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마른 체형의 남성이었습니다. 푸른 눈에 백발, 햇빛에 잘 그을린 듯한 핑크톤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죠. 외모만 봤을 때 독이게 느낌이 강한 인상이었고 머리도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치과 치료를 많이 받은 흔적도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해변을 따라 시신의 검은 가죽 자켓과 청바지, 양말, 가죽 벨트, 구두가 발견되었고 옷 안에서는 반창고 지폐가 나왔죠. 문제는 사인 그리고 사망 경위인데 예상과는 달리 부검 결과 익사로 죽은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살해당했다고 볼만한 외상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다 할 사인을 밝혀내지 못하다가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기록되었는데 시신에서 심근경색을 앓은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멀쩡한 외부와는 달리 시신은 전립선암 말기에 암이 폐와 뼈에도 전이된 상태였으며 콩팥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의아한 점은 암 진행 상태를 보아 꽤나 심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였는데 어떠한 약물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단 심장마비로 처리한 상태이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게 되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의문점은 이게 심장마비가 맞냐라기보다는 이거 타살 아니야였죠. 사인 분석이 진행되는 한편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시신과 옷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도 물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가볍게 해변을 산책할 생각이었다면 지갑이나 신분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신이 입고 있던 옷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나머지 옷을 살펴보니 전부 라벨이 깔끔하게 제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출신 신분을 철저히 숨기려고 또는 절대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듯 말입니다. 경찰은 뭔가 잘못됐음을 쎄한 느낌을 느끼면서 도저히 단서를 찾을 수 없자 곧바로 신원 수배를 내렸죠. 그리고 얼마 안가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에 위치한 슬라이고 시티 호텔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원 불명의 시신의 이름은 피터 버그마, 사망하기 나흘 전인 2009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의 3일 동안 슬라이고 시티 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텔에 투숙하려면 이른 거주지 등을 제시해야 했으니 이제 사건은 무난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였죠. 피터 버그만이 호텔 체크인 위에 제출한 카드 주소란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사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주소도 알았으니 이제 오스트리아 당국과 연락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일이었죠. 하지만 아일랜드 경찰은 매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소란에 적힌 거리는 오스트리아에는 물론 독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었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일랜드에 입국한 외국인 중에 피터 버그만이라는 오스트리아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국하지도 않은 외국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주소를 쓰고 호텔을 이용하다 해변에서 의문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뭐라도 알아내야 하는 상황에 경찰은 일단 정체불명의 남자 행적부터 차근차근 추적해보기로 합니다. 지역 CCTV와 목격 정보를 수집하면서 슬라이고에 나타난 시점부터 행적을 밟아보았죠. 행적을 어느 정도 밝히기는 했는데 피터 버그만의 행적은 그 신원만큼이나 의아하고 이상했습니다. 2009년 6월 12일 버그만이 호텔에 투숙하기 시작한 날이죠. 이날 오후 피터 버그만은 아일랜드 대리에 위치한 얼스터 버스 정류장에 나타나 슬라이구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때 그는 검은 숄더백과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오후 6시 반쯤 슬라이구역에 도착해 택시를 잡아 슬라이구 시티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면과 함께 가짜 주소를 제출하고 호텔에 체크인했는데 이때를 기억하고 있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독일어량이 매우 강했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날인 6월 13일 오전 피터 버그만은 우체국에 방문해 82센트 우표 8장과 항공우편 송장을 구매합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나 물건을 보내려고 한 것 같은데 수사에서 버그만이 실제로 편지를 보냈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죠. 6월 14일 오전 11시쯤 그는 호텔을 나와 택시를 잡고 운전기사에게 어딘가 조용하고 수영하기 좋은 해변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로스즈 포인트 해변을 추천했고 안내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주 만족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고는 수영은 하지 않고 같은 택시를 타고 슬라이고로 돌아왔죠. 여기까지만 보면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여행객처럼 보이죠.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버그만은 호텔에 투숙하는 동안 한 가지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CCTV를 확인해보니 호텔에 머무는 동안 외출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상하게 매번 알 수 없는 뭔가가 든 보라색 비닐봉투를 들고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버그만은 이 행동을 투숙 기간 동안
13번이나 반복했는데 슬라이고에 설치된 CCTV를 보면 보라색 비닐봉투를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찍혀있었죠. 경찰은 비닐봉투 안에 든 물건을 슬라이고 시내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버그만은 봉투에서 물건을 꺼내는 장면이나 어딘가에 뭘 버리는 장면은 단 하나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호텔에 돌아올 때는 매번 빈손이었는데 말이죠. 사실 호텔인데 굳이 쓰레기를 들고 나가서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비닐을 버리는 장면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격 정보도 찾을 수 없었죠. CCTV를 모두 피하고 아무도 보지 않게 철저히 뭔가를 숨겼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버그만이 호텔을 완전히 떠난 것은 6월 15일 사망하기 하루 전이죠. 그는 가지고 들어왔던 검은 숄더백과 여행 가방을 끌고 호텔을 나섰는데 이 시점에도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버그만이 끌고 왔었던 여행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검은색 여행 가방은 맞는데 잘 보면 처음 호텔에 가지고 들어왔던 것과는 다른 가방이었던 것이죠. 호텔을 나선 버그만은 버스 정류장 너머에 있는 케어사이드 쇼핑몰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듯 출입구에 서 있다가 오후 1시 반쯤 버스 정류장에 나타나는데 어느새 그의 가방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가방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도 알 길이 없었죠.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가볍게 음식을 먹는 동안 그는 주머니에 있었던 종이 몇 장을 꺼내 읽고는 그 종이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고 2시 20분에 로스즈 포인팅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16일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이 사건의 수사는 5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터 버그만의 정체는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이 정체 불명의 남자는 슬라이고 공동묘지에 묻힌 채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죠. 시간이 지난 2015년 프랑스의 한 언론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다소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아일랜드의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번도 오스트리아 경찰에 연락을 취하거나 접촉한 사실이었고 인터폴에 사건을 보고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피터 버그만의 옷은 라벨이 제거되어 있어서 제조사나 브랜드를 찾기 어려웠지만 끈질긴 조사 끝에 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매장을 둔 CNA라는 브랜드의 옷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었고 독일 억양이 강한 영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가능성으로 따지면 국제적으로 수사망을 넓히는 게 맞는데 말이죠. 피터 버그만의 죽음과 행적은 뭔가 중요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 이해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50에서 60대 정도 되는 중년 남성이 이름과 주소를 속이며 호텔에 투숙한 것부터 수상한데 피터 버그만이라는 정체 불명의 인물이 신원 확인이 될 만한 일을 모두 철저히 피해갔다는 것은 80, 90년대 첩보물에서나 볼만한 일이죠. 모든 라벨이 제거된 옷들, 비닐봉투에 든 물건의 정체 그리고 그 물건들의 행방은 알 수 없고 우표와 송장은 샀지만 편지를 보낸 사실의 여부도 모르고 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기엔 시신과 함께 발견된 물품에는 없었으니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증발이라도 한 듯 다 사라져버린 말 그대로 미제 사건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운 것처럼 제조사, 사용처, 지문 등 신원 확인이 될 만한 것은 다 숨겨버렸죠. 그래서 이 사건은 미스스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탐함슈드 사건과 비교되면서 스파이 또는 국제범죄조직 관련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돌연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스파이로 활동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그렇다고 그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죽음에 맞이하고 싶었던 남자의 행적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아일랜드 경찰의 수사 과정도 수상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스파이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미스터리를 남기고 싶었던 한 남자가 꾸며낸 일일까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남자의 조용한 죽음, 피터 버그만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